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컬러리스트 산업기사와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18번째 시간입니다. 과목은 우리 네 번째 과목이죠. 색채 지각 배웠고요. 색채 심리 배웠고 색채 체계 배웠고 오늘은 색채 관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색채 관리는 전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점점 더 어렵다는 느낌이 들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양이 많아지는데 생소하고 또 좀 헷갈리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는 느낌이 들 텐데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합격 점수가 60점이야. 예, 70점이면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6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완벽하게 막 100%를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하나마다 다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색채 관리는 말씀드렸듯이 되게 양이 많습니다. 그럼 보통 양이 많고 문제가 20문제면 좀 개괄적인 문제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점점 개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미시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서 좀씩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많은 것들을 다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고 일단 선생님이 강의와 교재를 통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설명하니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하시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마시고 뭐 완벽하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린 목표는 60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체 한 60점만 이해해도 됩니다. 필기에서 60점을 요구하는 거는 그래 한 60% 정도만 이해해 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우리 측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채 관리의 여러 가지 통합적인 우리 색채 관리 기법에서 중요한 것이 목적이 뭡니까? 어떤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죠. 잘 전달하고 또 그 전달된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느꼈던 어떤 색감, 그러니까 우리 동일하게 재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색채 관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잘 전달돼서 제대로 재현되고 사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측정을 해서 수치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할 때 대충 이 정도, 거시기,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죠? 어떤 정확하게 얼마라는 어떤 수치화된 개념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그렇게 해도 사실은 어때요? 오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최대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바로 측색입니다. 측색. 자, 측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말은 그냥 그 말의 의미가 다 있어요. 선생님 이름에도 뜻이 있듯이 측색, 그럼 뭐야? 색을 측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측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 버리는 거죠? 수치화하는 겁니다. 수치화. 척도를 만들어서 어떤 기준 수치화를 만들어서 전달하겠죠? 그러면 그 전달된 그 측색된 값을 그대로 동일하게 재현해야 됩니다. 내가 A가 B에게 어떠한 전달하고자 하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색이 있어요. 그러면 그 색을 조색을 했어요. 그럼 이걸 이 사람한테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려면 이 색 보여주고 만들어라 해도 되지만 거리가 있거나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색을 측색을 해서 수치화된 값을 이 사람에게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이것을 최대한 동일하게 재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현하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요것과 요것에 뭐가 오차가 있는지 오차가 있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검색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이제 색채 관리의 어떤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현이라든가 재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색이라는 행위를 하겠죠. 색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조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색이라는 파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조색된 것을 검색하는 것. 요것도 검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측색하고 재현, 즉 조색하고 검색하는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계속 외울 게 많아지죠. 자, 그래서 측색에 대한 거, 조색에 대한 거, 검색에 대한 거 이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측색을 한다든가 조색을 한다든가 검색을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보통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하면 보통은 사람의 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기계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측색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계로 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눈으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뭐예요? 기계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측색을 하는 기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측색기라고 합니다. 요같죠? 측색기 또는 측색계라는 말도 써요. 예, 측색기는 색을 측정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색이죠. 예, 조색을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 조색 장치가 바로 뭐냐? CCM이라고 합니다. CCM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색을 재현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요 CCM을 통해서 재현하고, 자, 그 다음에 검색도 마찬가지 무엇으로 합니까? 측색기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측색기를 물어보는 시험과 CCM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기계로 하는 것은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하는데 기계가 아닌 사람의 눈으로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 사람의 눈으로 하는 것은 어때요? 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사람, 관측자, 우리 이제 관측자라고 합니다. 쳐다보는 사람, 관측자. 그 관측자가 그날 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상태에서 색을 조색하거나 검색하는 거랑 또 기분이 좋고 컨디션 좋을 때 검색하고 조색하는 거랑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아셨죠? 여러분도 기분이 나쁘고 할 때 먹는 음식과 기분이 좋을 때 먹는 음식이 다른 맛인 것처럼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다릅니다. 아셨죠? 그래서 측색하고 재현하고 검색하는 것에 있어서 뭘 정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표준이라는 걸 정해야 돼요. 표준. 그래서 측색했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분이 되게 더럽고 나빴어. 거기에 뭐 어떤 조명으로 했어. 그러면은 재현도 마찬가지, 그 재현하는 사람도 측색했던 그 사람처럼 기분이 나쁘고 몸이 나쁜 상태에서 그 조명의 그 상황에서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검색하는 사람도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래서 그 상황에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조건 상황에서 측정하고 재현하고 검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된다?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표준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끼리 하는 약속일 수도 있겠고, 더 넓게로는 국가나 이러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하자. 사람들이 막 쓰니까 국가에서 그럼 이렇게 해 하고 통일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광원에서 측정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광원 종류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 인공광원만 해도 백열등, 형광등, LED, 나트륨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명에서 관찰을 해라 라고 정해져 있고, 조명 방식도, 자, 이 빛이라는 게 어떤 방향에서 비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조명은 어떤 조명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관찰하는 각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육안 조색, 검색, 측색 시에는 이러한 표준에서 해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나라 KS에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표준 관측자라고 합니다. 표준 관측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육안 조색에 대한 부분에 대한 표준,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 내용이 이제 여러분 저랑 또 공부해야 할 부분인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측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측색에서도 일단 측색기를 이용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거에 대한 개념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내용들을 다 배우고, 이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요. 다 하나씩은 꼭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것들의 표준에 대해서, 측색에 대해서, 조색에 대해서, 검색에 대해서, 측색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CCM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컴퓨터 컬러 매칭이라 그래가지고
기계 이름이에요. 색을 자동으로 조색해주는, 재현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울 거냐? 바로 측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측색이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육안으로 하는 측색과 그다음 뭐예요? 기계로 하는 측색이 있는데, 육안으로 하는 것은 정확도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육안 측색을 하려면 정해져 있는 표준의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컬러리스트 산업기사나 기사 시험 볼 때도 보면 뭐 시험 보는 장소가 어떤 표준 관측자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실기하는 장소가 KS에서 정하는 조도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하면 좋은데, 시험 보는 장소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조명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최대한 시험 장소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 정도의 조도를 맞춰서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측색기를 또 측정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시험에서의 그 오차가 좀 커요. 그러니까 조금 못해도 점수를 좀 많이 주는 실기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하튼 간에 측색,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측색인데, 측색을 하는 방식은 이제 육안과 그 다음에 기계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기계를 이용한 측색 방법입니다. 그래서 측색기라는 거 뭐예요? 색을 측정하는 기계다라는 것입니다. 자, 측색기는 육안보다는 상당히 정확하긴 하지만 이 측색기가 또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사실 이제 시험 볼 때 연습할 때 이제 선생님이 탁 찍어줍니다. 그래서 값이 나오면은 그 값이 그날은 맞았는데 다음날 찍어보면 값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물감이 변색되거든요. 탈색되고 변색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기가 싹 사라지면서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좀 선명해지는 느낌 또는 탁해지는 느낌, 이런 식의 변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측색기는 뭘 할 수는 없다? 그러한 변색 같은, 변색이 되는 것을 뭐 할 수 없다? 퇴색되는 것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측색기 값이 오차가 얼마 났을 때 나중에 이게 더 오차를 벗어나는지, 오차 안에 더 들어오는지, 이런 어떤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측색기로도 보면서 측색기 값이 조금 많이 차이가 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는 걸 계산해서 맞다 틀리다 이런 평가를 해줍니다. 경험이겠죠. 자, 그래서 측색기가 정확하긴 하지만 변색되고 탈색되는 거를 뭐 할 수는 없다? 예측할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필터식 측색, 두 가지의 측색기가 있는데, 하나는 필터식 측색기와 그 다음에 분광식 측색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필터식과 분광식의 차이는 두 가지 똑같은 측색기인데, 색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용도가 좀 달라요. 쓰임새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필터식은 일단은 분광식에 비해서 약간 좀 저렴합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측색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갖고 다니면서 측색할 수 있는 장치고, 반면에 분광식은요, 들고는 다닐 수 있는데 보통은 컴퓨터와 연결이 돼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연구소나 연구용에서 연구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필터식은 현장에서 직접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측색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본다면 분광식이 더 비싸겠죠. 그리고 이 측색기가요, 되게 고가입니다. 고가. 그래서 보통은 한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유는 이제 일반 다른 제품처럼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되는 제품들이 가격이 이제 코스트 다운이 되는데,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측색기 자체가 고가예요. 그런데 그나마 필터식 측색기는 보통 쓸만한 건 200만 원 이상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측색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이제 일본에서 잘 만들고 미놀타나 이런 제품들이 많이 쓰고 있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한 그냥 사용하기 편리한 측색기를 사용합니다. 여하튼 간에
어쨌든 고가일수록 좀 더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겠죠. 분광식 측색기와 필터식 측색기로 나누는데, 자, 일단은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와 그 다음에 각각의 측색기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필터식 측색기는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 원리냐 그러면, 기계 장치마다 사실은 제품마다 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이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가 있죠. 여기 시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 색을 놓고 그 위에 이제 측색기를 놓게 됩니다. 근데 보통 뭐 버튼을 누르는 방식도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그 빛을 쏘는 광원이 있어요. 이거 우리는 이제 표준 광원 써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표준 광원을 여기에서 쏩니다. 근데 필터식 측색기는 표준 광원이 바깥 쓸 수가 없어요. 표준 광원도 A, B, C 해가지고 다양한 광원의 종류가 있거든요. 필터식 측색기는 한 개의 표준 광원과 한 개의 조건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대로 분광식은 표준 광원을 다양한 애들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차이예요. 얘는 딱 정해진 한 가지 표준 광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얘는 다양한 표준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죠. 비싸니까. 자, 여하튼 표준 광원에서 빛을 쏩니다. 그런 시료에 빛이 닿겠죠. 그리고 다시 반사된 빛이 어떻게 올라가겠죠. 우리 물체색의 기본 색은 뭐예요? 반사광이죠. 그 반사광을 이 안에 검출기가 있어요. 검출기. 우리 이제 광검출기라고 합니다. 그 광검출기가 얘를 딱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요거 우리 기본 원리는 우리 CI 표색계, XYZ 표색계 했었죠? XYZ. 이거는 뭐예요? R, G, B를 감각하는 각각의 센서예요, 센서.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이렇게 강약감을 조절해서 각각 X, Y, Z가 얘네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각해서 X값 얼마, Y값 얼마, 그 다음 Z값 얼마, 이런 식의 수치로도 표시가 가능하고, 보통은 우리가 LAB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뭘 많이 사용한다? LAB. 선생님도 그거로 측정하고 시험에서도 LAB로 측정값을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보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얘를 이 기계 자체 안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LAB 해서 이걸 측정한 값이 요거 L이 얼마, A가 얼마, B가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L은 뭘 나타낸다 그랬었죠? 명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었고요. A는 뭘 나타내? 에어플레인은 빨강과 그린의 사이의 간격, B는 빌딩은 높아. 이렇게 간격을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계산식은 이후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쏘고 반사된 것을 광검출기가 분석해서 이렇게 수치화된 값으로 보여주는 이런 형식이 바로 필터식 측색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필터식 측색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광원, 표준 광원이죠. 광원, 시료를 놓는데 광검출기, 빛을 검출하는 요런 식의 장치로 되어 있다. 요거 시험 문제 아주 요 구성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좀 나오니까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필터식 측색기는요, 분광식 측색기에 비해서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동일한 어떤 품질을 그래도 육안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분광식에 비해서는 정밀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분광식 측색기라는 게 있는데, 이 분광식 측색기는요, 분광 광도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광전 세체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분광식 측색기라고 하는 건 이름에서 나오죠. 분광식이다라는 게 뭐겠어요? 얘처럼 XY 삼각지 빛을 쏴서 반사된 빛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분광하는 거예요. 우리 분광 반사율, 빛을 분광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분광하는 반사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색하는 기계인데, 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여러 형태는 되게 다양해요. 아셨습니까? 형태는 되게 다양한데, 보통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놀 타건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어디에 컴퓨터랑 연결돼서 필터식 측색기는 측색기의 자그마한 모니터로 보여주는데 얘는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분석이 돼요. 다양한 것들이. 자, 그래서 이게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한 가지도 있고 두 가지 있고 제품마다 다르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여기 안에 요 안에 장치가 있는데 일단은 요 안에 어떻게 돼 있냐면 빛을 쏘는 광원이 마찬가지 우리 필터식 측색기는 물체에 쌓아서 반사하지만 얘는요 이 안에 셀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그 유리나 뭐 플라스틱이나 석영으로 만든 투명한 하나의 그 통입니다. 그 통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액을 여기다가 놓아요. 그리고 얘를 요 기계 안에다가 탁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꽂고 얘 뚜껑을 탁 닫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장치를 탁 켜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얘를 조사하고 싶은 표준 광원이라든가 우리 정해졌던 걸 여기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딱 한 개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과시광선 파장 범위라든가 이런 걸 다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준 다음에 여기서 실행하게 되면 얘가 빛의 광원이 여기서 쭉 나오다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여기에 요 사이에 단색화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모노크로미터라고 해요. 모노크로미터. 단색화 장치. 뭐라고 한다? 단색화 장치. 자, 이거 분광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분광하는 겁니다. 이 빛이 들어올 때 얘가 단색화 장치, 모노크로미터 단색화 장치를 통해서 내가 선택된 빈반 통과를 해요. 그러면 얘를 통과해서 시료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광검출기에 닿게 되죠. 그러면 이 광검출기가 여기에 온 빛을 분석해서 그것에 대한 값을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분광 측색기도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분광 측색기는요 단순하게 이런 액체 형태만 분석을 하는 게 아니죠. 불투명한 어떤 그런 고체들 있죠. 이게 그러니까 불투명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투명하지 않는 고체. 그 다음에 투명한 액체. 그리고 또 반투명한 그러니까 투명하지도 않고 안 투명한 그런 고체. 뭐 아크릴, 유리, 필름, 뭐 천까지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액으로 할 수 있고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면은요.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여기에다가 딱 걸어 놓은 다음에 얘를 또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액을 넣어서 분석도 되고 여기에다가 내가 시료를 놓고 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또 동그란 장치가 앞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동그란 장치가 뭐냐 그러면은 적분구라고 합니다. 적분구. 그래서 이 적분구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반사돼 가지고 그 값을 불러내고 이런 식으로 빛을 입사하고 반사된 걸 측정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적분구라고 합니다. 적분구. 예, 그래서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시료 셀을 넣어가지고 뭐 합니까? 빛을 통과시켜서 측정하는 방식도 있고 요 앞에다가 딱 붙여놓은 다음에 요 적분구 안에 빛이 들어와서 얘 반사된 걸 이 안에서 측정해가지고 해내는 적분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이런 장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분광 측색기는요 다양한 표준 광원을 여기서 장입해서 검사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조명. 그러니까 얘는 표준 광원의 조명 하나지만 얘는 다양한 표준 광원의 다른 조명들을 램프를 사용해서 광원을 바꿔서 다양한 것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빛의 흡수 현상 같은 걸 이용하거나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 다 빛의 어떤 흡수나 반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얘는요 기본적인 어떤 빛의 우리가 배우는 어떤 색을 측정하는 기계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여기서 이제 넣는 이 물질들 있죠. 그 물질들이 갖고 있는 뭐 유기물이든 무기물이든 그런 화합물이 어떤 뭐 양을, 정량이라든가 성질을 분석하는 정성 분석에도 사용을 합니다. 단순히 색을 측정하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의 정량이나 정성 분석에도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분광식 측색기고, 거기에 우리는 이제 색에 관련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지, 꼭 그 색 측정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펙트럼 배웠었잖아요.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바로 그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분석하는데 많이 사용을 연구소에서 하는 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근데 단순히 우리가 색만 분석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의 성질이라든가 양, 성질 이런 것까지도 분석하는 데 쓰는 게 보다 분광식 측색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좀 해보는데, 자, 교재에 보면은 분광 광독의 분광 측색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KSA 0066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분광식 측색기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측정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ISO라고 우리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정해놓은 대로 웬만하면 만들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정해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측색기라도 이러한 표준으로 사용해서 같이 써라 하는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KSA 0066에 보면은 이 분광 광독에 측색할 때 기본 가시광선의 범위는 380에서 780,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파장 범위에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장별로 이렇게 분광 광독에는 그 컴퓨터에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파장에서도 분석이 되고,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물질의 화합물의 양을 그 측정하는 데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뭐 색을 측정하는 데도 덤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LAB도 나오고 XYZ도 나오고 LCH, LUV,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의 그 어떤 특징들, 얘는 원물질이다 해서 다 분석이 됩니다. 그게 바로 분광식 측색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가시광선 범위는 이제 380에서 780 나노미터, 그리고 뭐 측정 파장, 유효 파장 및 분광 관측의 유효 파장 및 측정 파장 원칙적으로 5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사이, 5나노미터 또는 10나노미터를 사용한다. 요것이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요거. 원래는 이게 안 나왔었어요. 원래는 그냥 요것만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여기까지가 기존에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였는데, 이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문제들이 어려워지는데, 첫 번째, 분광 광독의 분광 측색 방법에 대한 표준을 기억해야 됩니다. 380 가시광선 범위는 380나노미터에서 780나노미터고, 분광 관측의 유효 파장폭 및 측정 파장은 원칙적으로 5나노미터에 10나노미터 플러스 마이너스 1, 2 그 사이에서 고에서 사용해라 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유는 몰라. 그냥 이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분광 측색 방법의 뭐 측정 파장 원칙은 뭐 6나노미터 또는 15나노미터 이런 식으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죠. 아니 이걸 이렇게 미시적으로 내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나 다행히 나오던 거 위주로 요즘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위주로 정리했으니까 꼭 교재에 있는 것들은 그 수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측정 정밀도의 재현성은 0.2%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밀도가 0.2%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수치 0.2% 이내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또 최대치는 0.5 이내로 한다. 이런 것들의 수치를 교재에 나와 있는 요거는 꼭 팁을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장치 보세요. 광원이죠. 아까 얘기했죠. 빛을 쏘고 단색화 장치가 있고 통과된 애가 어디? 시료부에 통과해서 광검출기해서 읽는 방식. 이게 바로 여기에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요 시료부를 큐벳이라고 하기도 해요. 큐벳.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이 시료부에 있는 이 셀 있죠, 셀 모양을 큐벳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기도 해요.
그 영어로 큐벳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참고해서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 큐벳은 뭐로 만든다고요? 뭐 유리라든가 뭐 석영, 그 다음에 플라스틱. 석영도 유리의 원료죠. 그래서 유리, 석영, 플라스틱 이런 거로 만들어낸 이 시료, 투명한 이렇게 통입니다. 거기에 이제 액을 넣고 통과시켜서 분석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것을 시료부에 있는 애를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한다? 큐벳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분구라는 것은 이렇게 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후에 배울 건데 이 구 안에서 입사광, 빛을 쏘고 반사된 부분을 색을 보는 어떠한 이제 이 광 검출기 같은 것이 이 안에 동그라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빛이 쏘고 반사되고 이런 어떤 뭐 각도에 대한 공부도 할 건데 그런 측정 방식, 이 구를 이용한 측정 분광 광독의 방식이 바로 이 적분구가 그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적분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 분광 광독의 안에 그 측정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원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형으로 된 적분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 기관 중에는 이렇게 되게 큰 적분구로 직접 그 분석하는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분광 광도계라는 건 단순히 색만 분석하고 색을 측정하는 기계로만 사용하지 않아요. 어떠한 물질을 분석하고 정량 정성 분석 같은 거를 하는데 거기에 덤으로 색을 측정하는 장치지. 분광식 측색기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분광 광도계예요. 빛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분석하고 하는 그러한 장치예요. 그래서 비싼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실제 측색 정도, 우리가 하는 정도의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요 필터식 측색기 정도면 됩니다. 고가는 아닌데 보통 얘는 200 이상, 300 이상 요 정도의 것으로 보통 쓰고요. 연습용으로 여러 쓰기에는 좀 저가로 나온 것도 있어요. 한 50만 원 내외의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써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안보단 그나마 그게 더 정확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분광 측색기라는 것은 다양한 표준 광원, 어떤 조명, 램프죠. 그 쏘는 표준 광원을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한 가지의 표준 광원만 쓸 수 있지만 얘는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일단은 가시광선을 우리가 분광 광도계는 마찬가지로 과시광선만 측정이 가능한 게 아니라 자외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외선 같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도 그리고 또 형광색 같은 거 있죠. 이런 이 형광색 같은 것도 정확하게 육안으로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힘든 것들, 빛들, 우리 전자기파 얘기했었죠. 그런 것도 뭐 할 수 있어요? 분석할 수 있고 하는 게 바로 분광식 측색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일 때는 텅스텐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세논 램프 텅스텐이라든가 크세논 램프를 사용해서 보통 측정을 합니다. 우리 교재에 광원은 일반적으로 텅스텐 할로겐 램프나 크세논 램프를 사용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것은 가시광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외선 근처의 가시광선 영역은 적외선인데 근처에 가시광선, 그러니까 얘랑 겹치는 그 부분은 텅스텐 할로겐 램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텅스텐을 그냥 쓴다는 얘기죠. 여기는 뭐예요? 텅스텐과 할로겐 램프를 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자외선을 측정할 때, 요게 시험 많이 나와요. 자외선을 측정할 때는 UV 램프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UV 램프. 그 다음에 중수소 아크 램프,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UV 램프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주 나와요. 자외선일 때 뭐라고요? UV 램프와 얘는 안 나왔지만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중수소 아크 램프. 그 다음에 가시광선 근적외선. 실리콘, 가시광선 근적외선 측정할 수 있다. 실리콘 포토다이오드는 가시광선에서 근적외선까지 측정할 수 있다. 요것도 조금 나옵니다. 실리콘 포토다이오드라는 그 램프는 가시광선에서 근적외선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요 애들이 특히 이 UV, 자외선은 UV다라는 거,
얘네 근적에서는 텅스텐 할로겐, 일반적으로는 텅스텐 크세론, 요 등 램프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짧은 파장의 빛이 입사하여 긴 파장의 빛을 복사하는 현관 형상. 짧은 파장의 빛이 입사하여 짧은 파장에 입사해서 긴 파장의 빛을 복사해내는 그러한 빛을 형광현상이랍니다. 형광현상. 그런 형광현상을 우리가 분광 측색기로 측정을 할 때 분광 측색기로 측색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방식과 후방식이 있거든요. 자, 전방식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예요. 광원이 있고 단색화 장치를 지나서 시료를 지나서 광검출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후방 방식은 얘네 둘이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로 가다가 먼저 시료예요. 바로 시료로 가서 뒤에 단색화 장치를 거쳐서 어디로? 광검출기로 가는 이런 방식이 후방 방식입니다. 근데 요거 후방 방식은 형광색 있죠? 형광현상, 형광색에 관련한,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형광 물질이 있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분석할 때 쓸 때 바로 후방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방식? 후방 방식.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전방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빛 쏘고 단색화 장치를 지나서 시료를 지나서 광검출기로 가는데 후방은 뭐예요? 검출기와 단색화 장치, 시료와 단색화 장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필요 없고 그냥 형광색에 관련한, 형광 현상에 관련한 것을 측정하는 방식은 후방식이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결국에는 이 측색기도 마찬가지. 뭘 측정하는 것입니까? 예, 빛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분광 반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면 그 값을 조사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관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떠한 얘에 대한 값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을 보고 이런 물질이구나도 분석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빛이라는 것은 다양한 그런 물질을 분석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고 또 우리는 색 컬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색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지요. 그죠? 자, 여기까지도 이제 시험 문제가 이제 후방식 이것도 안 나왔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고, 적분구도 어려운 문제로 나오기 시작했고, 분광 강도의 분광 측색 방법에 대한 KS 그 수치 있죠? 0.5 이내, 0.2 이내, 가시광선 범위,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또 요즘에 최근에 측색기 용도 및 특성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색기 안에 우리 단색화 장치가 있죠. 그 모노크로미터 단색화 장치, 그 장치에 따라서 또 이 측색기 용도와 특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어요. 193페이지에 보면 스펙트로포토미터라는 게 있고 크로마미터, 덴시토미터, 컬러리미터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단색화 장치에 따라서 측색기의 용도가 달라지고 특징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미터는 조도와 색온도를 측정하는, 그 다음 덴시토미터는 광도계 일종으로서 사진 건판의 검기를 재는 데 사용하고, 컬러리미터는 인간의 색이 인지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측정하는 그러한 측색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교재 보시고요. 그냥 외우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게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후에 아마 바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눈에 익히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빛을 보통 측색하고 하는 거를 이제 빛을 이용하는 이제 우리 빛의 색에 대한 관리 기법 중에 배운 게 뭐 있었죠? 조명이라는 것과 디지털 색터라는 걸 배운다 했었죠. 그죠? 바로 그 조명이거든요. 조명. 네, 조명. 빛을 측정한다는 것이 조명이 바로 빛이죠. 빛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측색기는. 그래서 이 색이라는 것도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측색기만 아니라 이 조명과 관련된 빛과 관련된 몇 가지 기타 측색 장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또 덤으로 같이 나옵니다.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명이라는 것도 사실 조명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 어때요? 전문 분야입니다. 조명도 되게 전문 분야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도계, 휘도계, 광도계, 정관석은 이거 다 조명 용어예요. 이제 우리는 또 모두 배워야 돼. 이제 화학을 넘어서서 조명에 관련한 이 공부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배우는 거는 조명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에 비해 뭐 세 발의 피죠.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게 바로 디자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명이라는 것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실제 실습해보면 알겠지만 어떤 조명에 의해서 조색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 조명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알아야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색을 쓸 때도 색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환경적인 요인도 같이 사용해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명에 관련한 그 용어들을 알아야 뭐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요즘 우리 그 조명기구 살 때 가면 뭐라 그래요? 뭐 와트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뭐 50와트, 뭐 60와트 이렇게 돼 있죠. 걔는 어떤 빛의 밝기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보통 조명할 때 와트 뭐 50와트짜리 주세요 하는데 와트 수가 높아지면 더 밝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사실 그 와트는 밝기가 아니고요. 소비 전력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트 수가 높다고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조명 기구에 따라서 LED 등과 뭐 형광등 또는 할로겐 등이랑 LED 똑같은 와트인데도 빛의 밝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와트라는 것은 밝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소비 전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얼만큼의 소비되는 전력이 되느냐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와트 수가 높으면 밝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밝기라는 것을 실제로 표현할 때는 보통 조도나 휘도나 광도나 광속 요런 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문 용어예요. 다 전문 용어. 우리 치과도 가서 우리는 여기 사랑니 뽑아주세요. 뭐 옆에 어금니 뽑아주세요 이러는데 거기서도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 중절치, 측절치, 견치, 일소구치, 이소구치, 일대구치, 이대구치 뭐 이런 식으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냥 대충 어금니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명도 살 때 우리는 그냥 50와트짜리 주세요, 뭐 형광등 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밝기라든가 이런 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조도, 휘도, 광도, 광속 요 네 가지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 빛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빛의 밝기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인과 전문적인 것은 그냥 전문적인 것에 대한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도계는 뭐냐? 조도를 측정하는 기계고요. 휘도계는 뭐냐? 휘도를 측정하는 기계고요. 광도계는 뭐냐? 광도를 측정하는 기계죠. 정광속, 광속이에요, 광속. 그래서 광도, 광속, 휘도, 조도 요 의미를 여러분이 알면 돼요. 자, 근데 이제 교재를 보면 조금 어려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와트로 얘기하죠. 몇 와트, 몇 와트. 근데 그 와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빛의 밝기가 아니라 소비 전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다른 제품인데 와트 수는 다른데, 뭐예요? 또 밝기가 다를 수 있는 거는 그게 그 광효율이라고 합니다. 광효율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효율이 낮고 높은 것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 방법으로서 이 네 가지를 주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도라는 걸 보면,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도란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광선속으로 정의되며,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광선속으로 정의되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하나도 모르겠죠? 자, 조도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조명의 밝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조명이 있어요. 조명. 그럼 조명에서 빛을 쏘겠죠. 그죠? 쏘게 되면 이 빛이 요 안에 이렇게 밝고 여기는 좀 흐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조명에서 나오는 이 조명의 뭐예요? 조명의
빛의 밝기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조도계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빛이 나오는 그 방향에 놓고 찍어요. 여기다 찍고 이렇게. 그럼 얘가 나올 때 얘를 어떻게 해요? 값을 마찬가지로 보여줍니다. 근데 단위를 뭘 쓰느냐? 럭스라는 걸 씁니다. 럭스. 그래서 몇 럭스. 이제 이후에 보겠지만 우리가 실제 조색할 때 어디서는 4,000 럭스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1,000 럭스 써라. 이게 이제 빛의 조명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도인데 조도는 봐봐. 조명으로부터 나오는 조명 밝기인데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나오게 되면 퍼지죠. 그러면 여기에 조도 값과 이쪽의 조도 값과 이 조도 값이 같을까 틀릴까? 틀려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측정하고 측정하면 값이 다릅니다. 조도계는 빛의 밝기긴 밝기인데 얘가 쏘는 애를 직접 받아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밝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빛이 나오면 내가 직접 빛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와서 내 눈에 직접 비춰지는 그 위치에서의 빛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어떤 공간 전체의 밝기를 보는 애가 아니고요. 직접 빛에서 나오는 그 빛의 조명의 밝기를 측정하는 그러한 애를 조도고, 조도계는 그 앞에서, 빛의 앞에서 쐈을 때, 들어오는 값을 봤을 때 거기에 밝기를 표시하는 게 조도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을 직접 보고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휘도계는 조도계랑 좀 다른 게 똑같이 빛을 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물체가 있어요. 그럼 이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겠죠? 그 반사되는 빛을 눈으로 보잖아요. 그죠? 바로 이 반사된 빛을 측정하는 게 바로 휘도계입니다. 조도계는 나오는 빛을 직접 측정하는 애고요. 휘도계는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는 그 빛을 뭐 하는 거죠? 측정하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어떤 느끼는 밝기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휘도계가 더 맞겠죠. 그죠? 그래서 휘도계는요. 칸델라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른 거로도 씁니다. 니트라.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니트라는 것도 많이 쓰거든요. NT. 몇 니트. 그 다음에 푸트람베르트, LTL. 그 다음에 밀리람베르트, ml. 이렇게. 근데 보통 니트도 많이 써요. 니트를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칸델라도 쓰긴 쓰는데 휘도에서는 이 네 가지를 씁니다. 그 중에서 니트를 좀 많이 우리 실무에서는 니트를 좀 많이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칸델라로 공부했는데 최근에는 시험에 니트라고 해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 또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거기다 푸트람베르트라든가 밀리람베르트 이것까지도 이제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어려워지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자, 하여튼 니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휘도계는 4개를 쓰는데 니트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더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광도라는 게 있어요. 광도. 자, 광도라는 것은 교재를 보게 되면 광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광도를 측정하는 기계 맞고요. 광도란 일정한 빛을 내는 물체에 퍼져나오는 빛의 에너지 양이다라는 건데 뭐냐 그러면 손정등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손정등을 딱 비치잖아. 그럼 여기 비치는 여기 안에 요 공간 안에의 양이에요. 예, 요 공간에 안에 있는 게 광도계입니다. 요 안에서의 빛의 양이 광도예요. 어떤 빛이 닿았을 때 요 안에서 비춰지는 빛의 어떤 밝기라든가 이런 에너지 양을 우리는 광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속이라는 것은 와트를 보통 쓰지 않고요. 광속이라는 걸 원래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있죠. 이 전체의 어떤 빛의 에너지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와트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에는 와트 표시하면서 그 밑에 루멘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루멘. 그래서 와트 밑에 정광속 표시를 해줍니다. 사방으로 내는 빛의 양이기 때문에 전체 밝기의 양이에요. 정광속. 그래서 와트로 표시하는 것들 요즘 밑에 루멘, 광속 표시, 정광속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트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소비 전력을 표시하는 거고 빛의 전체 밝기는 루멘으로 표시한다. 루멘. 광도계는 마찬가지로 칸델라, CD로 표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문제가 측정이 됩니다. 조명 용어고요. 조도계는 다 비슷한 거 같죠, 그죠? 다 빛의 밝기나 빛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기계인데 차이라는 것은 조도계는 빛이 나오면 그 빛을 직접 측정해서 얻는 값이고 휘도는 반사된 값이고 광도계는 요 안에 빛의 요 면적 안에 빛이고 정광석은 전체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는 조도계, 휘도계, 광도계라고 하죠. 그리고 단위, 럭스 단위, 니트, 칸델라인데 니트 두 개 다 아세요. 광도계, 칸델라, 루멘 이런 단위를 쓴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알아듣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면적, 단위 면적의 입사는 광속선으로 정의되면 이거는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사용된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설명한 방식으로 이해하시면서 내용, 요 글자의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우리 뭐 배웠습니까? 측색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측색기, 색을 측정하는 거죠. 왜 측정을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척도화, 수치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측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전달하고 재현한다. 뭐예요? 조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색이 제대로 얘와 얘에 뭐가 없는가, 오차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보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검색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육안으로 하는 방식과 기계로 하는 방식이 있다. 자, 색을 측정하는 방법의 기계는 측색기라는 걸 사용한다. CCM, 컴퓨터 컬러 매칭이라는 색채 재현 장치, 그 다음에 검색도 측색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측색한다. 그 다음에 육안으로 하게 되면 어때요? 정확하지 않다 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상황이 다 동일해야 된다. 그 동일한 상황을 뭘로? 표준으로 정한다. 그래서 표준 광원, 조명 방식, 조명 종류, 관측 각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KS에서 다 표준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측색에 대한 문제, 조색에 대한 문제, 검색에 대한 문제, 오차 구하는 방식, LAB, 그 다음에 표준에 관련한 KS 품질 관리하는 이게 또 어렵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0.2 얼마 이내, 0.5 이내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행히 근데 나오던 거 위주로 나오니까 선생님 설명한 거 위주로 암기를 하시고 그 이상의 것 막 진짜 KS 법 중에 막 숨어 있는 막 숫자 막 단위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어렵죠. 그다음 측색기에 대한, 그다음 CCM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뭐에 대한 얘기했습니까? 측색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측색이라는 것은 기계를 이용한 방식이 측색기고 두 가지가 있다. 필터식이 있고 분광식. 분광식은 사실 분광 강도계라고 하는 것은 얘는 물질을 분석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주로 연구소에서 색만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면 거의 필터식 측색기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고가죠. 얘는 물질의 어떤 성질이나 이런 걸 분석할 때도 쓰는 걸 주로 하는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입니다. 뭐라고요? 휴대용. 얘는 3자극지 XYZ 광검도계에서 이 RGB라는 광원색을 분석하는 장치가 있다. 한 개의 표준 광원과 한 가지 조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광원에서 빛 쏘고 시료에 반사된 빛을 광검출기가 검출해서 LAB 값으로 보여주고, 분광식은 분광 반사를 측정한다. 그래서 빛을 쏘고 단색화 장치 있죠. 모노크로미터 단색화 장치를 지나서 여기 셀을 지나서, 그죠? 그 다음에 광검출기가 빛을 분석해서 값을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다양한 표준 광원으로, 그러니까 빛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뭐 자외선은 UV 램프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광원, 단색화 장치, 분광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료부, 이거 셀이죠, 셀이라고 있었습니다. 큐벳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 광검출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형광물질 같은 애들은 후방 방식의 분광 방식. 뭐 바꾼 거죠? 단색화 장치와 시료부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적분구 방식도 있죠. 동그란 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빛을 분석하는 장치. 그 다음에 뭐 KS0066에 나와 있는 그 조건들, 그 수치, 특히 수치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과 먼저 측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적분구를 이용해서 이제 그 표준을 만든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측색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측색에 관련해서의 어떤 표준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육안으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표준이죠. 그래서 표준 광원, 뭐 조명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없죠? 색채 관리 파트가 선생님도 강의할 때 양도 좀 많은데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그 미시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냥 분광 광도계의 특징만 나왔는데 갑자기 KS의 분광 광도계의 표준 측색 방법에 대한 거기에 수치들 있잖아요. 뭐 5, 10 나노미터 사이, 뭐 1 나노미터의 정확도, 뭐 불확도는 0.5, 재현성은 0.2 이내로 한다.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KS 선생님 지금 정리한 책자만 이만합니다. 이만큼. 돈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보는데 안 주고 볼 수 있지만 하여튼 했는데 이만해요. 근데 이만한 거 안에서 보통 2문제, 3문제 나와요. KS에서. 근데 그 많은 그걸 다 어떻게 우리가 보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나오던 데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재미없지만 여러분들 항상 파트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라? 책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암기하시고 그리고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항상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